여러분, 좋아요, 유튜브 구독미, 인스타 팔로우미. 여러분들이 에세이 우리 아이가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요 소리 절대 안 나와요. 3학년부터 하시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멜리아입니다. 오늘의 에세이. 그 에세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에세이를 써오고 있어요. 제 한국말로 글의 종류를 봐도요, 여러분. 연설문, 논설문, 자기 주장문, 기행문, 광고문 엄청 종류가 많죠.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한국 초등학교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아요. 무슨 글을 쓸까요, 우리? 독후감도 쓰고, 기행문도 쓰고, 자기 주장이 들어간 주장문도 쓰고, 또 누군가를 컨벤스 해야 하는 그런 글도 쓰잖아요. 설득해야 되는 그런 글도 쓰잖아요. 그 모든 글이 여기 초등학교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쓰는데요. 그것들을 모두 에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서 고등학교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세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글 잘 썼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에세이가 나와서 어려워 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고등학교 10학년부터는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을 들어가는 에세이를 쓰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문학 작품 분석 에세이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기행문, 논설문, 설득하는 주장문 이런 거랑은 완전 종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에세이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세이는 기본적으로 스트럭처가 같습니다. 기행문, 주장문, 설득문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5개의 패러그래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인트로덕션, 바디 3개, 컨클루전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오르게나이제이션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학 작품 분석 에세이도 똑같이 5가지의 패러그래프가 들어가고요. 인트로, 바디, 컨클루전 해서 똑같은 스트럭처의 에세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럼 중간 부분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중간에 쓰는 부분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쓸 때는요. 굉장히 그 기본 바탕이 어떤 글을 쓰나 똑같아요. 내가 나의 주장을 먼저 얘기를 했을 때 그 주장이 내가 생각했으니까는 이런 거야 하고 거기서 뚝 잘라버리면 어떤 글도 좋은 글이 되지 못해요. 문학 작품 분석 에세이 아니면 뭐 주장문 다 똑같아요. 나의 의견을 먼저 넣는다면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서포트가 들어가 줘야 돼요. 내가 어떤 주장문을 썼을 때 그 서포트를 어떤 리서치 페이퍼나 아티클에서 찾아왔다라고 하면 내가 문학 작품 분석 에세이를 쓰면 그 서포트가 이젠 리서치 페이퍼나 아티클이 아니고 이 책 안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큰 틀은 똑같은데 자기 의견 쓰고 서포트 들어가야 하는 어디서 이 서포트 에비던스를 찾아오느냐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해서 결국 말씀드리면 같은 에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이 어렵다, 힘들다, 잘 모르겠다, 나 아예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요. 지금 이 큰 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가 첫 번째예요. 나의 주장이 들어갔으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에비던스가 들어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건 어떤 에비던스가 이거 자기의 메인 아이디어를 서포트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학생의 이해력과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글을 읽어봤을 때 내가 말하는 게 A니까 이 A에 맞는 거를 찾아와야 되는데 C를 갖고 오면 당연히 안 맞겠죠? 그랬을 때 학생이 이 글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고요. 이제
특히 문학 작품 에세이로 넘어가면요. 우리 학생이 이 책에 대해서, 이 소설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해도가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에요. 그래서 에세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책에 대한 이해도, 이 두 가지가 함께 따라와야 에세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에세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학생은요, 문단 공부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 에세이가 지금 총 기본적으로 5개의 패러그래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거지 꼭 5개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도가 부족한 친구들은 이 곡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아요. 그랬는데 이 5개에 만드는 것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트로 쓰지 말고 컨클루전 쓰지 말고 이 바디 1, 문단 쓰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아요. 이 문단 쓰기에서 토픽 센텐스, supporting sentences, 그다음에 concluding sentence 이 3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 보면 이 토픽 센텐스부터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부터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느냐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연습은 어디서 하면 제일 좋은가 하면 우리 학생들 소셜 스터디즈 교과서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프린트물 나눠주시는 그거 가지고 하면 제일 좋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지금 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잠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passage, 예문을 영어로는 passage라고 그러거든요. 그 excerpt나 passage라 그러는데 지금 이 글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주제가 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제가 이제 밑줄 그어드리는 단어들이 이 한 문단에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제 패러그래프 하나당 메인 아이디어 하나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메인 아이디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거 읽으면서 이 메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제가 무언지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지금 밑줄 그어드리는 대로 주제어 찾기 연습해 보시면 좋고요. 이제 이 주제만 찾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지 이 소셜 스터디즈 학생들 배우는 거기서 찾아보면은 다른 아티클 신문 기사들보다는 조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주제 찾기가 이제 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똑같은 예문을 가지고 무엇을 보면 되냐면 토픽 센텐스, supporting sentences, concluding sentence 이게 기본적인 문단의 스트럭처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아요. 이제 토픽 센텐스, 토픽이랑 메인 아이디어가 이거니까 이 중간에 내가 백업, 서포트를 하는 에비던스들은 이런 거를 갖다 넣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예문들을 좀 자기 자신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제 보통 이 정도 해놨으면 학생들이 대충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크게 감이 올 거예요. 큰 틀 자체는 이제 이해를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문학 작품으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나 그래도 모르겠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non-fiction passage에서 큰 틀이라고 배웠던 이 에세이들의 틀을 문학 작품이라고 하니까 똑같이 가져가지 못하고 아예 새 거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예 새 거가 아니고 똑같은 틀인데 내가 의견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에비던스를 책에서 찾아오는 그 차이거든요. 진짜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인식 자체를 내가 옛날부터 써오던 똑같은 에세이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되는구나 첫 번째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래도 어렵다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예요. 그거는 이제 에세이 토픽이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만족과 후회 간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제가 한국말로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약간 요 느낌 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그걸 딱 읽었을 때 문제 자체를 이해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해를 했어요. 문제는 이해를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읽은 이 책에 대입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럼 이제 에세이 큰 틀도 이해를 해요. 이 질문도 이해를 했어요. 에세이 질문도 이해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질문을 책에 대입하지 못하겠는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책을 읽을 때 이 캐릭터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 캐릭터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이 캐릭터들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무조건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캐릭터들이 각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초이스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책의 백그라운드가 어디냐. 진짜 2022년을 배경으로 쓰인 그런 모던한 소설이냐. 세계 2차 대전 뭐 이런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냐. 왜냐면 이제 이 캐릭터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캐릭터들의 또 이 성격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조금 해봐야 돼요. 근데 진짜 아무리 내가 책을 읽어봐도 얘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은 그 스파크 노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도움을 살짝 받으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도대체 에세이가 무엇인지, 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에세이만 쓰면 왜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상 에세이라는 거는요, 내가 내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서술하는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차근차근히 단계 밟아가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8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이렇게 중학생들 넘어가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거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선생님 따라잡아 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빨리 따라잡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제가 아까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아는 거고요. 문단 쓰기부터요. 무조건 에세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문단 쓰기요. 문단 쓰기 꼭꼭 이렇게 진짜 꼭꼭 밟아서 짓밟아서 이거는 진짜 단단하게 기초 작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정말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친구들은 이 책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setting, characters, problem 요 세 가지 함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에세이를 모르겠어요 하는 중학생 분들, 이제 고등학생 분들 이 두 가지 중에 자기가 어디 속하는지 보시고 여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에세이 쓸 때 넘어야 되는 산들이 이것보다 훨씬 많죠. 근데 이 두 가지가 first stepping stone이에요. 먼저 밟고 지나가야 되는 그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모르겠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은 요 두 가지, 내가 글 쓰는 법을 모르는가,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저한테 4, 5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완전 기초를 배우는 때잖아요.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이때는 에세이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이제 문단부터, 문장부터 이제 손을 봐줄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는 공부를 사실 제가 과외를 해도 이 아이들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렇게 시키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초 다지는 거하고 커넥션 만들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작업이 괜찮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문학 작품 어떤 것을 읽었을 때 스스로 커넥션을 만들 줄 알면 게임 끝난 거예요.
내가 그 다음부터는 문장, 뭐 보캐뷸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디벨로핑하고 임프루브하고 그러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온다지 아예 기초를 모를 때는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기초부터 저랑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는 아이비도 도전해보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 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친구도 잘해주고 해서 너무 기쁘고요. 자, 근데 이 친구뿐만이 아니고 제가 열심히 다져준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이 친구들은 벌써 완성형이 된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5학년, 6학년 요때쯤 있죠? 이때 글짓기를 어떻게 하는지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보시는 게 제일 빠른 솔루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3학년부터 시작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정말 즐겁게 스트레스 안 받고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에세이 우리 아이가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요 소리 절대 안 나와요. 3학년부터 하시면. 여러분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법에 대해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차차 비디오 만들어 볼 거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싶은 친구들 요 두 가지 확인하기. 글 쓰는 법 알고 있는가?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가? 두 가지 확인해 보시고 좋은 글 쓰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뵐게요. See you later, alligator. Bye.